나오면 수도권에 바람이 불 거다. 조수진 의원이 지목한 사람,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제 구체화된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총선에 나와라, 이런 요구예요? 네. 좀 일단은 총선 이제 얘기부터 시작하자면 총선에 어찌됐건 대표 상품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바람이 불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어찌됐건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군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자, 이제 이런 전략 같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궁여지책입니다. 궁여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다면 윤석열 대통령만으로 충분하겠죠. 그렇군요. 윤석열 마케팅만으로 총선 그냥 무난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대선하고 좀 그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시기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체로 여당이 유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장기 정체 상태죠. 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보완제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완제로서 한동훈을 좀 소환을 하고 있는 건데. 나오면 바람은 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 덕분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좀 연동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장기 정체로 가게 되면 한동훈 장관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겠다는 욕구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군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수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인데요. 가령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 공정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어떤 신선한 바람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신선한 바람, 한동훈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높은 우리 배종찬 소장님. 네네.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올 확률 몇 % 정도 됩니까? 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높아지고 네, 있죠. 총선에 임박하면 더 높아져서 임계치를 돌파해서 그냥 확정적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배경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왜 저 이야기를 할까?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조수진 의원이 지금 비례대표인데 서울 출마를 지금 본인 스스로도 예고하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또 법조 출입을 많이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후보로 출마한다면 상당히 한동훈 바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람도 또 조수진 의원인데 저는 이 한동훈 이 군부를 떼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 내외 단속의 의미. 지금 당 내도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죠. 이럴 때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누구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이 선거의 왕 또는 선거의 또 지배자 이런 정도의 영향을 보일 만한 인물이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을 통해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MZ세대나 여성까지 외연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 유호성의 형님인 유상범 의원, 내가 말할게 한동훈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일종의 오세훈 견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오세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에 진입하면 차기 대선 후보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견제하면서 이른바 수사바람 또 검찰바람 이걸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응론도 되거든요. 이걸 모두 노린 포석이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장관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총선 얘기도 나오지만 인기 많은데 당대표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러면 왜 나왔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도 지금 친윤계 후보로 지금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당내에도 지금 뭐 친윤계, 범친윤계 포함해서 거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천타천 또 하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속에서 왜 한동훈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론조사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나름 이제 약진하는 그런 이제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당권을 이제 비윤계에게 뺏길 이제 그런 위기 예.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카드가 좋은지 굉장히 열심히 찾은 거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유효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동훈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출마설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네. 얼마 전에 정계 진출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현재는 그런 생각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당대표는 아니고 총선이다.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 그렇군요. 당대표는 시간이 너무 없죠. 너무 임박해 있으니까. 그리고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 장관들의 당대표 차출설은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검찰 수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막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거론될 수 있는 셈이겠죠. 예. 어쨌든 뭐 현재는 그런 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 현재는이 어디까지인지는 이건 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